2024년 8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에서 한 젊은이가 그곳에서는 해롭지 않다고 여겨지는 행동, 즉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친구들과 공유한 이유로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이 잔혹한 판결은 국제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북한 정부가 외국 문화, 특히 한국 문화의 강력한 영향력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처벌은 단순히 업체의 목적을 넘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침투하는 것을 허용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치를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구축된 정보 통제의 벽을 깨뜨릴 위험에 대한 북한 정부의 극단적인 민감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한국의 영화, 음악, 패션 스타일 등은 자유와 현대성에 대한 새로운 바람을 가져오면서도 이제는 북한 독재 체제의 위협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적인 행위 뒤에는 숨겨진 불안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 문화의 확산이 북한 정부가 그동안 공들여 구축해온 이념적 기초와 절대적인 복종을 흔들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형 사건은 단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낡은 이념과 혁신의 물결이 더욱 격렬하게 충돌하는 숨겨진 전쟁이 진행 중임을 보여줍니다. 경고를 내놓은 사람들의 모순. 경고를 내놓은 사람들 자신의 모순은 여론을 깜짝 놀라게 하는 요소였습니다. 그 사람은 한때 한국 문화를 강하게 비난했지만 어린 시절 일본 도쿄 디즈니랜드를 방문하고 일본 애니메이션과 비디오 게임을 좋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2018년 4월 그녀는 김정은과 함께 K-팝 그룹 레드벨벳의 공연을 관람하며 열렬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행동과 말이 명백히 모순된 이 사실은 그녀의 발언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으며 북한의 문화 통제 시스템 내에 숨겨진 불안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문화는 북한에서 최고의 적이 되었을까요? 엄격한 금지령과 잔혹한 처벌 뒤에는 북한 정부의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 문화의 침투가 그들이 정착시킨 이념의 기초를 흔들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체제를 보호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젊은이들 속에서 자유의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철저히 막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화 통제 시스템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강화되어 있으며 외국 문화를 동경하거나 공유한 젊은이들에게 사형을 내리는 등의 조치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층의 모순과 아이러니한 이야기는 또 다른 진실을 밝혀냅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권력 구조 내의 숨겨진 약점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진술, 문서 및 현상을 분석하여 비합리적인 문화 장벽에 갇힌 국가의 전체적인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문화의 북한에서의 영향. 2022년 남항해도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여론을 놀라게 했습니다. 22세의 청년이 한국 영화 3편과 79개 음악을 보고 친구들과 공유한 이유로 공개 처형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북한 정부의 시각에서 이 행동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서 정치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북한이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문화 통제의 극단적이고 절대적인 수준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점점 더 강력해지는 한국 문화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 정부는 통제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한국 문화를 위험한 질병으로 보고 그것이 이념을 약화시키고 체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처벌이 엄격하게 시행되는 가운데 한국 문화의 침투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비공식적인 경로로 조용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북한은 외국 문화를 제거하려는 법안을 시행했습니다. 반동적 문화사상 배격법, 청소년 보호법, 전통문화보호법 등은 법적 도구로 사용되어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정보 접근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처벌을 동반합니다. 처벌에는 사형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법들의 목표는 외국 문화의 영향을 차단하여 깨끗한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한국 문화의 소프트 파워에 대한 북한 정부의 깊은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한편 북한의 청년들은 엄격한 통제 속에서도 음악과 영화라는 작은 자유의 공간을 찾아 조용히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문화의 힘이 다시 일어나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억제된 사회에서 자유에 대한 갈망이 여전히 존재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2022년 남항해도에서 발생한 공개 처형 사건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 분노와 두려움을 일으켰습니다. 22세의 청년이 3편의 한국 영화를 보고 79개 음악을 7명의 친구들과 공유한 이유로 정부에 의해 처형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행동은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닌 체제의 힘과 사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엄격한 통제를 나타내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범죄 이야기가 아니라 외국 문화의 흔적을 차단하려는 북한 정부의 강경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23년 북한은 외국 문화를 더욱 엄격히 통제하는 언어와 전통문화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개인의 자유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일상적인 관습까지도 제한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빠 나 오빠와 같은 한국식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국제적인 상징인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는 것과 결혼식에서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이러한 법들은 외부 문화의 영향을 차단하고 북한 주민들이 전통을 고수하도록 강요하는 방편이었습니다. 또한 북한은 청소년 보호법을 제정하여 젊은 세대의 사상을 통제하고 감시했습니다. 청소년들의 모든 모임이나 공개적인 관계는 철저히 감시되었으며, 영화나 음악, 기타 외국 문화 콘텐츠를 공유하는 행동은 철저히 단속되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체제 붕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그들의 모든 발걸음은 감시의 눈에 포착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이 강력하고 무자비하게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북한 정부가 가지고 있는 큰 두려움을 반영합니다. 그 두려움은 바로 한국 문화의 확산입니다. 북한 정부는 한국 문화를 국가의 핵심 가치와 정치 체제를 흔들 수 있는 힘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록 북한 정부가 한국 문화의 침투를 막기 위해 엄격한 법률을 추진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적용한 정책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1일 유명한 K-팝 그룹 레드벨벳이 평양 대극장에서 공연할 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정은, 그의 아내 리설주, 그리고 동생 김여정이 현장에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그룹의 공연을 열렬히 박수치며 응원했습니다. 이 장면은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북한 정부가 한국 문화에 대해 적용하는 엄격한 규정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순간은 아이러니하게도 한 국가의 지도자가 자신들이 정치적 안정의 적으로 간주하는 문화를 공개적으로 찬양하는 매우 기이하고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수천 명이 북한 관객 앞에서 한국 아티스트들을 격려하는 김정은의 모습은 정책의 충돌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북한 정부는 외래 문화를 차단하고 감시하는 모든 징후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들은 한국 문화가 가진 매력의 힘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전통 언어와 문화 보호부터 청소년 보호에 이르는 엄격한 법률로 정통성을 지키려 하고 있지만, 지도자들의 모순된 행동은 거대한 두려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부에서, 특히 지도층 내에서의 변화가 체제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 통제와 한국 문화의 강력한 매력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싸움의 복잡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한국 문화는 금지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의 구석구석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모순된 상황 속에서 북한 정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문화의 침투를 강력히 통제해야만 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 많은 모순을 안고 있는 정치인들과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입니다. 현재 그녀는 권력의 상징이자 절대적 통제 전략의 대표적인 인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김여정의 성장 과정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과거로 이어지는 미스터리한 문을 열어줍니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김여정은 스위스에서 정선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고등학교를 다녔고 서구 문화를 직접 접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바로 그 시절이 그녀에게 새로운 세계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게 했으며, 그것은 어떤 검열 정책으로도 지워질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형 김정은도 스위스에서 유학을 하였고 서구와 일본 문화에 강력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가족은 해외에서 지낸 날들 속에서 단순한 일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세일러문, 도쿄 디즈니랜드, 일본의 비디오 게임 등 외국 문화의 상징들로 가득했습니다. 김정은의 가족은 자택에서 일본의 페미컴 게임기와 같은 외국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정부는 한국 문화의 영향을 철저히 배격하고 있지만, 모란봉 악단의 음악 공연에서 미키 마우스의 이미지가 등장한 장면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과거에 피할 수 없는 반영일까요? 일본의 여행, 게임, 만화 캐릭터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들이 북한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중요한 일부가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정책과 현실 사이의 모순을 보여주며 아직 드러나지 않은 깊은 비밀들에 대한 생각을 열어줍니다.
정치적 이미지와 역할의 변화. 김여정은 한때 부드러운 외모와 상냥한 미소로 잘 알려졌던 여성으로 이제는 강력한 권력과 엄격한 정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변화 과정은 개인의 진화 이야기가 아니라 북한의 외교 전략과 내부 통제의 급격한 전환을 반영하는 이야기입니다.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에 참석했을 때 그녀는 온화한 미소를 지닌 여성으로 한국 언론에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안에 김여정은 놀라운 변화를 겪으며 북한 정부 내에서 가장 강경한 입장을 가진 인물 중 하나로 자리 잡았고, 특히 남북연락사무소 파괴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변화의 이면에는 권력 투쟁이 있으며 김여정은 북한 정치에서의 역할을 다투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의 엄격한 정책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2021년 그녀는 국가 최고 결정기관인 국무위원회에 임명되어 가장 중요한 국가 정책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과거에 스위스에서 생활하며 서구 문화를 접했던 김여정이 현재는 북한에서 강력한 문화 통제 정책을 추진하는 인물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이는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서구 문화에서 성장했지만 이제는 북한의 독재 사상을 보호하고 외부에 어떠한 영향도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가장 단호한 인물로 변모한 것입니다. 김여정의 빠른 정치적 승진은 북한 정치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외국 문화의 영향에 대한 점점 더 강경한 정책을 예고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북한 정부는 문화 통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의 역설적인 현실이 존재합니다. 바로 북한의 젊은 세대가 점점 더 많은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한국 문화를 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개 처벌과 무거운 형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젊은이들의 호기심과 외부 세계에 대한 갈망을 더욱 자극하고 있습니다. 2024년 통일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문화에 대한 접근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급증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의 통제 노력은 호기심과 자유에 대한 열망 앞에서 실패한 셈입니다. 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북한의 젊은이들은 강력하고 단호한 의지로 자유를 위한 기회를 찾기 위해 모든 장벽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 10월에 발생했습니다. 한 20대 청년은 나무보트를 타고 위험천만한 바다를 넘어서 한국으로 탈출했습니다. 이는 북한 정부의 통제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응일 뿐만 아니라 북한 젊은 세대의 자유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탈출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 북한 정부의 사회 통제 유지 노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젊은 세대에서 한국 문화의 확산, 북한 정부의 엄격한 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의 강력한 물결이 북한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조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겨울연가 나 이태원 클라스와 같은 드라마를 금지해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드라마를 USB를 통해 몰래 교환하고 밤에는 음량을 최소화하여 정부의 주의를 피하며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만이 이러한 보물을 나누는 비밀스러운 네트워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은 북한 젊은이들이 작은 화면을 통해 자유에 대한 꿈을 키우는 조용한 혁명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의 경계를 넘어 한국의 영향은 언어와 패션 스타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빠 나 오빠와 같은 단어를 금지한 북한의 문화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는 여전히 이러한 단어들을 신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K-드라마와 K-팝이 영향을 받은 패션 스타일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앞머리, 찢어진 청바지, 타이트한 옷들이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이는 개인적인 스타일의 변화뿐만 아니라 엄격한 사회적 규제를 벗어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세대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표현은 자유에 대한 열망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북한 젊은 세대가 정부와의 문화전쟁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싸우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북한에서의 한국 문화의 확산과 그에 대한 저항, 북한 정부가 엄격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있지만 북한 젊은 세대는 여전히 한국 문화를 몰래 즐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문화를 삶의 희망으로 여기며 사회의 압박 속에서 유일한 희망으로 간주합니다. 비밀스럽게 모이는 모임과 USB를 통한 드라마 교환은 모두 철저히 보안 당국의 감시하에 있습니다. 작은 이상 징후만 있어도 그들은 즉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숨막히는 현실 속에서 한국 드라마는 마치 중독성 있는 약물처럼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드라마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희망을 주고
젊은 세대가 가혹한 현실을 잠시 잊게 해주는 정신적인 위안이 됩니다. 한 탈북자는 한국 드라마가 자유로운 삶과 밝은 미래에 대한 갈망을 일깨워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TV 화면을 통해 한국이 탈북자를 받아들이고 지원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한때 상상도 못한 기회를 보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는 고향을 떠나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삶을 찾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의 엄격한 통제가 자유에 대한 갈망을 줄이는 대신 오히려 그 갈망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 젊은 세대의 꿈을 더욱 굳건히 합니다. 2020년부터 북한은 코비드19 방역을 이유로 전 세계와의 연결을 차단했으나 그로부터 3년 이상 지난 2024년 8월 국제교류가 재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외부 정보와 문화의 통제는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문화, 특히 한국 드라마는 이제 북한 사회에 깊숙이 침투하였고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가 엄격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있지만 북한 젊은 세대는 여전히 한국 문화를 몰래 즐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문화를 삶의 희망으로 여기며 사회의 압박 속에서 유일한 희망으로 간주합니다. 비밀스럽게 모이는 모임과 USB를 통한 드라마 교환은 모두 철저히 보안 당국의 감시하에 있습니다. 작은 이상 징후만 있어도 그들은 즉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숨막히는 현실 속에서 한국 드라마는 마치 중독성 있는 약물처럼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드라마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희망을 주고 젊은 세대가 가혹한 현실을 잠시 잊게 해주는 정신적인 위안이 됩니다. 한 탈북자는 한국 드라마가 자유로운 삶과 밝은 미래에 대한 갈망을 일깨워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TV 화면을 통해 한국이 탈북자를 받아들이고 지원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한때 상상도 못한 기회를 보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는 고향을 떠나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삶을 찾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의 엄격한 통제가 자유에 대한 갈망을 줄이는 대신 오히려 그 갈망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 젊은 세대의 꿈을 더욱 굳건히 합니다. 2020년부터 북한은 코비드19 방역을 이유로 전 세계와의 연결을 차단했으나 그로부터 3년 이상 지난 2024년 8월 국제교류가 재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외부 정보와 문화의 통제는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문화, 특히 한국 드라마는 이제 북한 사회에 깊숙이 침투하였고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바로 젊은 세대의 가치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깊은 변화입니다. 그들이 한국 드라마를 접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사회주의 체제의 경계를 넘어서는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서 사고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속 화려하고 자유로운 삶의 이미지는 북한의 가난하고 긴장된 현실과 무언의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불만이 아닌 정부가 제거할 수 없는 심리적, 가치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2024년 11월 UN 인권위원회는 북한에 대해 294가지의 개혁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특히 문화 통제를 인권 침해로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외부의 도전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의 인식과 가치관 변화라는 심각한 내부의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그들이 기존의 방식으로 통제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문화의 확산은 바로 이 변화의 시험대이며 억제와 감시가 철저한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엄격한 처벌. 2024년 1월 북한의 뜻밖의 발표는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과의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정치적인 충격을 넘어 국가 내에서의 심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경고 신호를 울리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사회의 큰 주목을 받았고 특히 인권단체들이 북한 정부가 저지른 잔혹한 인권 침해 사건들을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더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2022년에 발생한 가장 가슴 아픈 사건 중 하나는 16세의 두 청소년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이유로 12년간 강제 노동형을 선고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비슷한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유엔의 인권 전문가들은 이를 아동 권리 침해의 심각한 사례로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큰 분노를 표명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2024년 7월 30명의 고등학생들이 한국 문화,
특히 영화와 드라마에 접근했다는 이유로 엄격한 처벌을 받았다는 보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들 학생들에 대한 처벌은 북한 정부가 청소년들로부터 어떠한 반발의 조짐도 억누르려는 전면적인 캠페인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적 현실에 대한 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북한은 문화와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비극적인 이야기들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더욱 끌어올리며 이 정부가 내부적인 변화 없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는 점차 비밀스러운 혁명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그 변화는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은 신호들을 품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는 점차적으로 임포즈드된 장벽을 넘어서기 시작하며 그 변화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 젊은이들의 문화적 저항, 이야기는 단순한 조용한 투쟁이 아니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유, 창의성, 외부의 영향력이 사회의 모든 구석구석에 스며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2024년 11월 13일 UN 인권위원회는 중요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294개의 권고를 실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중 문화 통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논란거리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를 접한 이들에게 가해지는 점점 더 강력한 처벌은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 노력들은 북한 젊은이들이 찾고 갈망하는 것들의 힘 앞에서 점차 실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월 북한은 한국과의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이는 정치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정책은 두 지역 간의 격차를 더 벌리게 했고 수십 년간 갈라진 가족들의 재회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통제와 억압을 강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젊은이들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행동들, 자유에 대한 은밀한 대화, 그리고 몰래 시청되는 한국 드라마들이 점차 변화할 수 없을 것 같던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작은 사건이지만 큰 충격을 주다 2022년에 일어난 사건은 전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6세의 북한 청소년 2명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이유로 12년간 강제 노동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북한 정부가 국민, 특히 젊은 세대에게 강력하게 부과한 통제의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UN 인권 전문가들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아동 권리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2024년 7월 약 30명의 중학생들이 비슷한 문화법을 위반하여 엄격한 처벌을 받았고 이는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각국은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연내 인권 보고서는 북한의 문화 통제가 기본적인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며 반체제 사상과 문화를 배제하는 법에 의한 사형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비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은 북한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문화 통제 문제와 일본인 납치 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특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상한 모순이 발생한 것처럼 보입니다. 북한의 권력자 김여정은 일본 문화와 접촉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엄격한 문화 통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북한 정부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즉시 반응 조치를 취하며 그들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전단지를 담은 풍선들을 날려보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과 북한의 강경한 조치들 간의 갈등은 이미 복잡한 상황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점점 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 정부가 자국민에게 적용하는 엄격한 처벌을 강화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문화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간단한 질문이 아니면 문화적 가치와 인권의 존속이 달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러한 억압에 침묵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면 이는 단지 한국과의 문화 위에 억제 정책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데 기여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북한 내에서 정보와 문화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혁명은 북한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금지 조치를 취해도 통제할 수 없는 도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USB, 스마트폰, 다른 저장 장치들이 북한 젊은이들의 비밀 무기가 되어
그들이 외부 세계와 연결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글로벌화와 기술 발전의 배경 속에서 정보 통제는 거의 불가능한 임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강력한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문화 교류는 여전히 북한에 침투하는 경로를 찾고 있으며 이는 젊은 세대의 인식에 깊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며 문화적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 인간의 자유와 발전을 위한 전쟁입니다. 북한의 젊은 세대는 점차 뚜렷해지는 내적 혁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식 변화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북한을 떠난 한 젊은 여성이 공유한 이야기에서 젊은 세대의 변화는 단순히 외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서 삶의 가치와 미래에 대한 각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녀가 목격한 바에 따르면 젊은 세대는 단지 다른 세상을 꿈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고 탐험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북한 정부는 특히 2024년에 처벌 조치를 강화하여 상황을 더욱 긴장시켰습니다. 한국 드라마 시청이나 국경 밖의 정보에 접근하는 등의 문화 침해에 대한 무거운 처벌은 정부를 곤란한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은 통제 권한을 유지하고 싶지만 외부 문화의 흐름이 북한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문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아무리 강하게 막으려 해도 언제나 방법을 찾아 국경을 넘습니다. 이는 북한의 큰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문화를 통제하면서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보가 벽을 넘는 디지털 시대에 북한은 전 세계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민들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통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북한의 문화 이야기들은 단지 권력과 자유의 싸움을 넘어서 점점 더 연결되고 있는 세계에서 인간 의식의 깊은 변화에 대한 통찰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며 자유와 통제 사이에서의 치열한 싸움에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입니다.